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모음집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지 못한 사연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이었고요. 정확하게 횟수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18층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었는데 집에는 제가 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거의 부모님은 나가 계시고 저희 누나도 학원 다니고 뭐 이런저런 좀 바빠서 제가 주로 좀 집에 혼자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이나 뭐 초인종 누르면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멀리서 그냥 누구세요? 그랬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예,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중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뭐 의심 없이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체구가 좀 있으시고 정장 차림에 겨울 들어가는 시기여서 이제 좀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장 코트를 긴 코트를 입고 계셨고 좀 한 가지 이상했던 거는 그분이 딱 봐도 그냥 그 머리가 가발을 쓰고 있다는 그거를 굉장히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계셨는데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이제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 집에 이사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 뭐 혼자 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딱히 그냥 정중하셔가지고 신사적이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그냥 문 닫고 그냥 또 그냥 잊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며칠 뒤에 제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번에 또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세요? 그랬는데 그 벨이 울리면은 옆에 이제 인터폰하고 그 화면에 이렇게 그 누군지 보이거든요. 또 근데 그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저번에도 근데 오셨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집에 어떤 여성분 오지 않으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뭐 누구를 찾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누가 왔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 집에 누나도 있었고 어머니 계셨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누나하고 저희 어머니는 각자 방에 계셨고 TV를 보고 있는데 밤 한 9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벨이 또 울려요. 보니까 또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밤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가 누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저번에도 왔는데 또 오셨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왜 그러시냐, 왜 또 오셨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어떤 여자분 안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 없는데 여기서 찾지 말고 찾을 거면은 뭐 어디 다른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그때는 좀 약간 격앙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그 가족이다, 어머니랑 누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고 그 다음에 벨을 누르고 하는 걸 제가 다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현관문 구멍으로 봤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한 10분, 2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감시기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엔 저도 열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2, 30분? 그 정도 뒤에 또 보니까 그때는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밤이었어요. 띵동 누르자마자 또 딱 직감적으로 그게 느낌이 왔어요. 그분이 또 왔구나. 제가 어저께 그 전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계속 누구 찾는 것 같은데 계속 와서는 뭐 의심을 하고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띵동 누르길래 이제 그냥 대꾸 없이 제가 문구멍으로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정장 차림이긴 한데
가발을 쓰지 않으셨고 대머리인 상태에서 이 예식장에서 쓰는 흰 장갑이 있어요. 그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끼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봤는데 인터폰 거기 화면에서는 이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냥 없는 척 해라. 없는 척 했는데 30분에서 한 1시간? 이제 그 정도쯤 되니까는 이제 갔겠거니 하고서 제가 문구멍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 쓰던 칼이 있어요. 생선 머리 자르거나 이런 게 쓰는 큰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칼 들고 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 막 엄청 무서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경비실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받자마자 지금 우리 집 앞에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좀 빨리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경비 아저씨도 조금 무서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갔고 그 경찰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오셔가지고는 계속 없는 사람을 찾고 오늘은 갑자기 칼까지 들고 있으니까 무섭다. 그걸 적어가지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이제 그 칼 들고 있으니까 그 현행범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데려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에 이 집에 사셨던 분이래요. 이분이 그 의처증 증세가 굉장히 심했던 분이래요. 부인을 굉장히 의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이제 칼로 그분을 찌르셨대요. 칼로 찌르셔서 그 여자분이 병원에 실려갔대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여자분이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찾는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이제 저희 집에 그동안에 계속 그 칼을 들고 그렇게 왔었던 거죠. 그 라인의 반장이라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여기서 이것 때문에 계속 찾아오셨대요. 저희 집 이사 오기 전에도 찾아왔었고 전에 이사 왔던 분들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반장 그 아주머니 통해서 들었었던 내용이에요. 그 사건이 이사를 오고 주인이 몇 번을 바뀌었는지 전 알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오셨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경찰에 연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오지는 않았어요. 예. 오지 않았고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마다 거짓말하고 있네, 뭐 뻥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뭐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이득을 받을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생 때였고 저희 누나도 초등학생이었었어요. 그 공포물 같은 거 있잖아요. TV에서 해주는. 요즘은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거의 뭐 20몇 년 전이니까 공포물을 저희 누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M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그거 방영하는 시기였고 저희 누나랑 둘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M이라는 드라마 중에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 누나가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뛰어나가고 그런 반응이 재밌어서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참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 누나하고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당시 집이 6층에 이제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였는데 창문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는 그냥 거실이었어요. 누나는 창문 쪽을 보고 있는 상태로 앉아서 놀고 있었고 저는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오후 한두 시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누나랑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누나가 갑자기 동작을 딱 멈추더니 갑자기 창문 쪽을 보면서 사색이 되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뭔지는 모르잖아요. 또 뭔가 무서운 거로 봤구나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어요. 누나가 방에서 야 창문 밖에 보라고 그래서 봤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가재요. 집에 가재요.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그 엘리베이터 옆에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밑에를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길래 밑에를 봤어요. 여자들은 울고 있고 요즘에는 뭐 사건이 나면 뭐 노란색 테이프로 이렇게 천을 감싼다든지 구역을 이렇게 나눠놓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가로 2m, 세로 2m 정도 되는 하얀 천으로 뭔가를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형체가 사람 형체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베이터가 와서 내려갔죠. 1층 딱 내리자마자 어머니는 진짜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다시 바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냥 남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틈을 좀 헤집고 들어가서 들춰봤는데 여자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섬뜩한 거는 웃고 계셨어요, 표정이.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가서 누나한테 물어봤죠. 누나가 본 게 혹시 저거냐. 밑에 지금 여자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누나 이제 완전히 얼어버리셨어요. 누나가 본 게 뭐냐. 그랬더니 짧은 순간에 떨어지는 여자분이 웃었대요. 떨어지면서 누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눈이 마주치고 웃었나봐요. 그때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는데 워낙에 저는 이제 귀신 같은 거 보는 일을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고요. 네. 이 일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대발이네 집처럼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사시다가 집을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라 형식으로 집을 지으시려고 공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저희가 공사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 동안 한 반년간 살 수 있는 집을 동네에 구하셨는데 그 집이 이제 저희랑 비슷한 구조의 집이었고 또 저희도 가구가 원래 있던 게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원래 그 집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집인데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6개월간 이제 단기 임대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식구들은 저랑 저희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제 동생이 저보다 11살 어린 막둥이거든요. 늦둥이.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그 네 식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이제 6개월이 이제 지나서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그 집주인이 원래 그 집을 팔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가게 되면 그 집을 살 사람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희 집을 이제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뭐 노부부도 계시고 뭐 신혼부부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 집이 사실은 방이 2개에 별도로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옛날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하죠. 이제 집 바깥에 따로 있는 그 진짜 옛날 집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도 그렇고 이제 노부부들도 그렇고 조금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보고만 가셨는데 저희랑 비슷하게 자식이 둘이 있고 그때 당시에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시는 두 부부가 한 번 보러 오셨다가 좀 갸웃거리시더니 이제 며칠 후에 좀 마음이 변하셨는지 그때는 이제 아예 집주인분이랑 같이 이제 집을 한 번 더 보러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부부만 왔는데 두 번째에는 그 부부랑 남편의 동생 같이 이렇게 셋이서 보러 왔었어요. 좀 느낌이 이상한 게 그 동생은 형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거 형을 좋아하는 느낌이 좀 강한데 네. 형은 좀 동생을 약간 조금 귀찮아하는 듯한 굳이 동생이 따라와야 되나?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을 정도로 귀찮은 느낌이 좀 드는 건데 근데 그분은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동생분은. 그래서 형이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장독대 있는 부분에 올라가서 형님 여기 장독대 놓으면 좋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위쪽에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님 여기다가 뭐 토마토나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재배해 먹기 좋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되게 본인 집을 보는 것보다 더 막 즐거워하면서 집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형님이라는 분은 그 집 사러 오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어린 제가 봐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동생을 막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너 왜 집 보는데 방해하니? 이러는데 그 동생분은 웃음을 잃지 않고 형님 그냥 제가 좋아서 그랬어요. 형수님이랑 살고 우리 조카들이랑 같이 살 건데 저도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 약간 와이프분도 귀찮아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보고 그냥 캔디 이런 거 있잖아요. 구박받는 캐릭터인가 해서 약간 좀 연민도 좀 느끼고 했거든요. 어린 제 맘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이제 1살 뭐 2살 이럴 때여가지고 막 걸음마 시작할 때였는데 엄마는 이제 집 여기저기 보여드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자 있는 부분도 뭐 집주인이 팔면서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이제 일 가셨고요, 낮에. 근데 저는 이제 동생이랑 그 마당 평상 있잖아요, 평상에서 이렇게 여름이어가지고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동생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와이프분은 그 부엌을 이제 다 수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안으로 원래 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형이 동생이 따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야, 너 뭐하러 들어와? 좁으니까 너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갔고 이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아, 여기 찬장을 좀 새 걸로 갈아야겠네. 이거 턱을 좀 없애야겠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러면 저희 엄마는 막 옆에서 그냥 아니 뭐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살기 좋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그 부엌 쪽을 그 동생이 쳐다보는데 그 사람 순하고 그랬던 사람의 눈빛이 순간 너무 싸늘해진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미동도 안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그걸 딱 쳐다보는데 입으로라도 뭔 말을 했으면은 제가 화나서 욕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으로는 진짜 지금 생각으로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5분 동안 눈을 한 번도 깜빡 안 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엌 들어가면 바깥을 안 보잖아요. 부엌 안쪽 보고 있었는데 부엌 문도 열려 있었거든요. 그 상태로 딱 서가지고 그냥 5분 동안을 정말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이 180도 딱 변하더니 자기도 조금 뭐 민망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평상에서 저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놀고 있었잖아요. 네. 저희 쪽으로 이렇게 딱 오더니 그분이 정말 사람 좋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사람 좋은 표정으로 아유 이 집은 아드님 뚱이에요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되게 다정하게 저한테 이렇게 막 말을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너네는 뭐 형제가 둘 다 너무 잘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사람 좋은 막 그런 막 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딱 관심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형은 애들 만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막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딱 와서 저랑 제 동생한테 윙크를 했거든요. 그 윙크를 한 의미는 아마 본인이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의 윙크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습관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윙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 윙크를 딱 받으면 사람이 어린 마음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동생이 그때 울었어요. 그 윙크를 받고. 그 동생도 그 어린 애인데도 모르죠. 근데 그 싸늘한 기운은 애기들도 느끼잖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샀고 저희는 이제 이사를 갔죠. 그러고 나서 그게 아마 93년도 여름쯤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 1년인가 지나서 94년도에 동네 보습학원을 다니면서 중학교 때 그쪽을 잘 안 지나다녀요. 그쪽 집을. 왜냐면 제가 그쪽이 저희 집이 아니니까 굳이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거기 사람들 지금 되게 많이 몰려있고 경찰차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살던 집인 거예요, 거기가. 왜냐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옛날 그 진짜 구멍가게 슈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슈퍼 옆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높은 확률로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호기심이 들잖아요, 어린 마음에. 학원 끝나가지고 딱 갔는데 그때 방학이어가지고 좀 학원 아침 일찍 끝나가지고 딱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농담 아니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쌓여있고 경찰차도 와있고 그게 뭐냐면은 현장 검증을 온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누가 어린애들한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동생을 되게 많이 이용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동네 이발소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보증도 서게 하고 뭐 또 하게 하고 나중에 너 결혼할 때 되면 형이 돈 다 줄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이 나타났고 형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형이 모른 척을 한 거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는 와중에 그 여자분이랑 헤어졌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동생분이 그 형을 칼로 살해해갖고 그날 현장 검증을 하러 온 거예요. 제가 진짜로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그날 제가 기억해요. 그날 딱 기억하는데 이렇게 그분이 현장 검증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뭐만 하면 픽 쓰러지고 뭐만 하면 픽 쓰러지고 현장 검증이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현장 검증이 진행이 안 되니까 거의 형사들이 그냥 다 하더라고요. 형사들이 그냥 칼 쥐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했지. 이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본 거는 흉기를 준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봤지 집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거의 옆에 형사들한테 거의 막 끌려서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현장 검증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딱 탔는데 그 사람이 봉고차를 타면서 담배를 한 대 달라 그랬나 봐요. 옛날은 그때가 거의 90년대 초반이니까 초중반이니까 옛날에는 막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게 막 딱히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을 살짝 연 거죠. 경찰 그 봉고차였어요. 그냥 일반 봉고차. 위에 그냥 그 빨간 경광등만 하나 있는 봉고차 있죠. 근데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다 보니까 좀 답답했는지 또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사가 열어달라 그랬는지 그 사람이 열어달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이 살짝 열린 거예요. 많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짝 열렸거든요.
제가 그 옆에 서 있다가 그 사람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 눈이랑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 알고 보니까 네. 되게 늦게 시신이 발견됐대요. 왜냐면 이제 그 집 이제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 딸이랑 그 다음에 엄마랑 무슨 수영 캠프 이런 데, YMCA 수영 캠프 이런 데를 가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이나 그 엄마는 화를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완벽하게 형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를 노린 건지. 네. 왜냐면 제 기억 속에 그 엄마였던 분 있잖아요. 등치가 남자만 했어요. 저희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도 키도 한 거의 170 가까이 되시고 등발도 좀 좋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제가 어렸을 때라도 기억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때를 노린 건지 아니면 조카랑 형수는 살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근데 윙크 한 게 예. 그냥 문이 반만 열려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눈을 감았다 뜬 건지 예. 아니면 저한테 진짜 윙크를 한 건지 저걸 알아본 거죠. 근데 무언의 사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와중에서도 저를 보고 반가우니까 착한 척을 한 건지. 왜냐면 저희한테 말 걸어줬을 때 그 사람 정말 세상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떠나니까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형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돈을 안 돌려주니까 형을 죽인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이랑 얼굴을 2번 마주친 게 딱 처음이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라서 그게 너무, 나름대로는 너무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딱 오는데, 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요. 그 윙크 때문에. 되게 최수종 같은 인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생겼다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되게 서글서글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부엌을 쳐다봤을 때 그 표정이랑 그 눈빛. 그 애기였던 제 동생이 윙크 딱 하고 나서 울었다니까요. 그때 기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사가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93년, 94년 처음에 형제 살인 사건에서 그 다음에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량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도 그분은 계속 그냥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그 집도 잘 모르지만 그 동생분이 막 해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증은 섰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이 집을 사게 되는 건데 자기 도움으로 구박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고3이었던 시절인데요. 1996년도에 어느 여름날 시험 공부하려고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어서 친구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 12시쯤에 친구네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 밤중에 누구지 하고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였어요. 외삼촌이 위독해서 대구에서 충남 서산을 가야 되는데 동생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고 저보고 빨리 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친구네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기다렸어요. 한 20분 정도? 근데 그 대구가 화원이라는 곳이 시내가 아니라 외곽지여서 택시도 잘 안 다니고 인적이 드물어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녔어요. 20분 정도 흘렀나?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노란 택시가 오더라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 기사한테 서대구 IC 평리동으로 가달라고 얘기를 했죠. 했는데 분명 없이 화원 IC에 톨게이트 타고 서대구 IC로 내려야 되는데 아저씨가 직진을 해가지고 안강 영천 방향이란 팻말이 보였어요. 이쪽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택시 납치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겁이 엄청 많고 사람을 엄청 경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제가 아저씨한테 이쪽으로 가는 길이 더 빠르냐라고 그냥 능청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범인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랬더니만 아저씨가 그때부터 저기 이제 칼 사시미를 꺼내가지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죽이진 않을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진짜 잘생기고 키도 엄청 크고 손이 엄청 큰 그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었었거든요. 막 가슴을 만지고 막 치마 밑으로 손이 막 들어오고, 그 사람 운전도 해야 되고, 저한테 옆구리에 이렇게 사시미 같은 뾰족한 칼이 있죠. 길고 날카로운 칼.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뭐든지 다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칼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청 사람들인가? 그런 것만 즐겨봤던 터라서 자신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가 한 40분 달렸나? 국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회를 엿봐가지고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 온 사방은 나무 있죠, 나무. 숲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 산이라고 해야 되나? 산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암흑이었어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가로등도 잘 없고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국도를 달리는데 마침 신호를 받았나?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옛날에 수동문 알죠? 그거를 올리고 뛰어내리면서 왼쪽 신발은 차에다 벗어놓고 오른쪽 신발만 신고 그냥 논두렁으로 굴렀죠. 그때 비가 부슬부슬 와서 좀 살았는 것 같고, 논두렁이 되게 깊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논이나 밭이나 분간을 잘 못하는데 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굴러서 뛰어내리자마자 문은 닫혀버렸고, 그 택시기사는 도주했고, 그 뒤따라오던 어떤 자동차가 아저씨가 사람이 뛰어내린 것 같다. 아줌마는 마네킹인 것 같다. 그냥 가자 했는데 아저씨가 왠지 사람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거기 논두렁에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거기 사람이냐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막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아주머니가 내려와가지고 나보고 학생이네, 딸 같네, 내 딸 같다 하면서 막 엄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는 그 택시 기사를 잡으러 간다면서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결국은 못 잡았거든요. 한 25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아저씨는 기사 못 잡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갔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파출소였거든요. 거기를 안 가고 무조건 집으로 바래다 주겠다면서 저희 집 앞에 바래다 주고 가셨어요. 이 학생을 빨리 부모한테 인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또래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저기 외삼촌한테 가지도 못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집에 들어온 시간이 몇 시였더라? 3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은 병원에 못 가시고 그 다음날 몽타주 바로 작성해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형사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기억이 남는 게 칠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남바가 기억이 나기는 해요. 칠자가 2개인가 3개 들어가고 굉장히 쉬운 번호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 가가지고 다 막 그걸 했는데도 결국에는 못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택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칼이 다시방에도 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 여는 데 있죠. 차 문 쪽에도 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범죄를 계획하고 젊은 여자만 노렸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만약에 그림만 잘 그린다면 그 사람 얼굴 지금 몇십 년, 한 30년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얼굴이 쌩쌩해요. 지금은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이후로 제가 택시를 탄 적이 없어요. 트라우마 너무 심해가지고 졸업을 하자마자 차를 샀고 걸어가면 걸어갔지.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절대 혼자선 택시를 안 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잡혔나, 큰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다른 범죄로 인해가지고 그런 놈들은 그냥 교도소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결혼하고 한 3년 차인가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희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늦게 진짜 여자 혼자 택시 타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심한 것 같고. 그분들을 꼭 한번 만나 그 사연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살게 해주신 분들인데 그때 진짜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보내가지고 지금 좀 그분들 정말 너무 뵙고 싶거든요. 이 이야기는 현재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싶기도 해서 제보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현재 기독교를 다니고 저랑 와이프 또 저희 가족 또 외가 모두 다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집안인데, 저는 뭐 불교든 뭐 천주교든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딱히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존중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곧 결혼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인데, 저의 와이프 여동생, 그러니까 즉 저의 지금 이제 처제가 될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랑 작은 시골에서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고 같이 커간 그런 사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제를 가족만큼 거의 잘 알고 지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습성이나 뭐 성격, 행동 그런 거를 잘 알고 지냈는데, 문제가 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일어난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처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신장이 맞는 사람이 저희 처제뿐밖에 없어가지고 처제가 신장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처제가 일을 쉬게 되었죠. 회복을 해야 되니까. 뭐 회복을 한 1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의사도 이제 한 1년 정도는 쉬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회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회복을 다 하고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회복이 좀 덜 돼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건 좋은데 계속 다니던가 아니면 뭐 일을 구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알바를 할 거면 꾸준히 좀 하고 아니면은 그냥 더 쉬어라, 네 몸이 정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직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하다 말다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몸이 정 그러면은 조금 회복에 더 힘을 쓰고 나중에 직장을 잡아도 되니까 네 건강 먼저 챙겨라 해서 걱정을 먼저 해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반년 정도가 더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껏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왜 나오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사람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잘렸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좀 위로를 해주죠. 아니, 그런 회사가 어딨냐, 사람을 구해놓고 사람이 많다고 자르는 게 어딨냐 그랬는데, 그거는 일단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저희는 어쩔 수가 없죠. 처제가 또 백수 생활을 하다가 저가 아는 누나의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회사 누나가 저랑 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게, 얘가 퇴근을 하면은 저녁 한 7시, 8시쯤 되는데 그 시간에 집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처제가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고 그랬기 때문에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던가 그러겠지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평일에 맨날 그렇게 나가서 노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젊음이 좋긴 하구나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이 친구가 원래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와이프 쪽의 할머니가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지금 처제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죠 그랬는데, 얘가 밤늦게 나가서 너무 안 들어온다 이러길래, 아니 원래도 좀 늦게 들어오지 않았냐 했더니, 원래도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님 혹시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한 새벽 3, 4시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새벽 3, 4시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에 출근에 지장이 분명히 생길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무리 젊어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처제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새벽에 나가서 뭘 그렇게 하고 이 시간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아니 친구랑 놀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고 원래 헤어진 거는 좀 더 일찍 헤어졌는데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잡고 오다 보니까 늦었다 그러길래 아 그래도 할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조금 일찍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처제랑 할머니랑 한 빌라에 같이 살고 그 위에 층에 장인 장모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서로 좀 따로 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처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뭐 어떤 게 이상하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뭐 장모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었어? 이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저는 여태까지 장모님이랑 같이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얘는 교회를 가냐 물어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한 2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길래 아니 왜 굳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냅두고 장모님 있는 데를 내두고 그런 데를 다니냐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의 언니를 통해서 그쪽 교회로 갔다 그러길래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날 저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데 이게 좀 미심쩍다 그러길래 무슨 질문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신천지가 어떠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런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런 거는 영상도 보지 말아라. 네가 괜히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상한 교리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랬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그 회사 다니는 누나가 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한테도 신천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근데 그 누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혹시 어디로 다니냐 이랬더니 일산으로 다닌대요 교회를. 근데 너는 왜 다른 데 냅두고 그 멀리까지 가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다니고 싶으니까 다니는 건데 왜 오빠가 신경을 쓰냐 그러길래 그거는 맞는 말인데 네가 차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걱정 말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너 그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냅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집에 언니도 있고 하니까 자주 놀러 와서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왔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막 뭘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그래서 야 너는 밥상머리 앞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노트북을 딱 닫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좀 보여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밥 먹재요. 뭐 못 보여줄 거라도 있나 그러면서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 와이프랑 다른 부부들이랑 밥을 먹는데 처제가 좀 저녁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서 와라 이러고 밥을 먹는데 또 노트북을 켜고 뭘 하길래 봤는데 엑셀 파일로 막 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부 같은 거? 뭐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렇게 뭐 제가 얼핏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보려고 야 이거 뭐야 이러고 물어보니까 또 숨기더라고요. 근데 마침 옆에 처제 성경책이 있길래 제가 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미심쩍어가지고 봤는데 뭐 내용은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데 했는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얘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모르죠 했더니 얘가 나가면은 새벽 3, 4시쯤 들어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얘가 아무리 놀기를 좋아해도 이 시간까지 들어오지도 않는 애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미심쩍다 그러길래 일단은 알겠고 저희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고 다음날 때가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너 잠깐 우리 집으로 와봐라 해가지고 불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교회를 일산으로 다니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아는 언니가 있으니까 같이 다닌다 그러길래 거기서 더 파낼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알았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너 지금 처제 어디 있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 똑같이. 그래서
아니 저희는 모르는데 뭐 할머니도 전화가 오시고 좀 무슨 일이세요? 여쭤보니까 지금 이 친구가 일을 안 하는데 보험료를 너무 많이 연체가 돼가지고 돈이 없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 얼마가 밀렸는데 지금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너네가 좀 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급하니까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고 와이프랑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얘가 지금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장모님이 마침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얘기하다가 제가 장모님한테 그냥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장모님, 지금 처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천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 얘기를 장모님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처제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자문을 구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떤 상황인 것 같냐 이랬더니 일산이고 화정으로 다닌다면은 거의 확신을 한다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제가 다니는 곳이 일산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화정에도 자주 들린다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 아무래도 처제가 신천지 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장모님이 여쭤봐도 거짓말로 무마할 것 같은데 이거 장모님이 잘 말씀을 해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걸 알았으면은 진작 얘기를 해주지 왜 안 해줬냐 이러길래 아, 저희도 확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지금 하는 행동이 보니까 너무 미심쩍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알겠대요. 자기가 물어보고 오겠대요. 근데 저희도 전화를 했어요. 처제한테. 그때 시간이 한 11시였는데 집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너 어디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있대요. 아니 어느 교회가 11시까지 사람을 들고 있냐 했더니 아니 10시에 끝나서 지금 이제 집에 오고 있대요. 택시를 타고. 일단 알았어. 너 지금 일단 집에 들어가는 거지?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시길래 아 처제랑 전화를 하고 있구나 했는데 장모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얘 지금 오고 있다는데 이러길래 아 그럼 지금 어디서 오고 있다 그래요? 이러길래 지금 무슨 학원에서 오고 있다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학원이요? 아 근데 처제가 학원을 다닐 돈이 지금 일을 안 하는데 어느 학원 다닌다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드럼이랑 그림을 배우러 다니고 있대요.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교회를 갔다 온다고 했고 이제 장모님한테는 학원을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장모님 상식적으로 지금 처제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느 학원을 다니고 있고 어느 학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처제가 언제부터 그림이랑 그런 악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지금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 이거 제가 볼 때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모님이 아 그건 그런 것 같다. 일단은 자기가 처제가 집에 들어오면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장모님이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가 물어보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맞고 교회도 짜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교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장모님이 처제한테 어떻게 물어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집에 사람들이 보통 전도를 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건데 저희 집에 전도를 한다고 누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문 열어드리고 아 저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하고 그냥 보내드리는데 똑같이 하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물티슈를 주면서 위에 교회 이름이 써있는데 교회가 일산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일산인 교회에서 지금 저희 지역까지 전도를 온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원래 보통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죠. 아니 일산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저희 지역까지 오셔서 전도를 하세요? 물어보니까 아 그냥 저희가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서 지역별로 전도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요. 이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문을 닫으려니까 갑자기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혹시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제 성함을 알아서 뭐 어쩌려고 저한테 여쭤보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데 그랬는데 제가 그 일을 겪고 그날 당일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엄마, 내가 오늘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집에 왔다. 우리 집에 왔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집에도 전도를 왔는데 일산에서 전도를 왔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일산에서 전도가 왔냐? 나도 일산에서 왔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 보통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는 전도를 안 오지 않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들었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원래 그게 맞잖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랑 저희 어머님 집이랑 거리가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네 집에 오늘 뭐 일산 쪽에 누가 전도를 왔냐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 안 왔대요. 자기 오늘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알겠어 이러고 끊고 다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엄마 이거 이상하다. 내가 친구들한테도 전화해보고 여기 사는 애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도를 엄마랑 우리 집에만 온 것 같다. 왜냐면은 여러 군데 전도를 다녔으면은 보통 다 다닐 건데 우리 집에만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도 알다시피 지금 처제가 교회를 지금 신천지 같은 데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신상명세가 처제가 말해줘서 넘어갔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내가 처제 노트북에서 봤는데 뭐 사람들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부가 있고 그 옆에 주소도 있고 그렇게 써있더라. 내가 얼핏 봤는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뭔가 사단이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모님 혹시 오늘 장모님 댁에 누가 전도를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장모님도 왔대요. 혹시 일산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장모님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저희 지역에 전도를 왔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전도를 했을 건데 다른 친구들은 뭐 그런 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했고 지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집에만 전도를 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주소지에 가서 저희 얼굴을 보고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상. 이게 확신은 없지만 지금 물증이 있잖아요. 처제한테 더 이상 뭔가 물어보지 마시고 하물며 만약에 누가 전도를 온다 하면은 문 열어주지 마시고 일단 가만히 계시라고. 만약에 저희 신상명세를 알아서 처제를 저희가 막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저희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협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처제를 당분간은 흥분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극시키지 말고. 만약에 그랬다가 처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잔데 그 늦은 시간에 집에 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더 발생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처제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 경제적인 지원부터 끊으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여쭤봤어요. 혹시 처제가 금전을 요구한 일이 최근에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어떤 게 있나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있는데 자기가 휴대폰을 바꿔야 되겠으니까 장인어른한테 90만 원을 달라 그랬대요. 휴대폰이 9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었으면 진작에 샀겠는데 휴대폰이 90만 원이 보통 넘어요, 장모님?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자기가 있는 돈하고 90만 원하고 해가지고 휴대폰을 바꾸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 장모님 요즘 휴대폰은 다 할부로도 가능하고 처제가 아무리 그래도 카드도 있기 때문에 할부나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건 이제 굳이 현금으로 달라 그랬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처제한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말을 했는데 처제한테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라 말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처제 상황이 저도 어떤지 확신이 없으니까 지켜봅시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처제가 더 의심이 되는 게 원래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에 친구들이랑 뭐 밥 먹고 놀고 그런 사진들을 되게 많이 올렸는데 어느 시점으로부터 그거를 한 번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 영상도 안 올리고 사진도 안 올리고 SNS의 활동을 잃지 않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 성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닌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달라져 버렸고 지금 저희 지역에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신상명세가 넘어가서 저희 소재지를 파악하고 혹시나 처제한테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저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무쪼록 좀 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오해를 하고 있는 거면 참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지금 살짝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있던 거 한번 나에게 들려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들었던 얘기인데, 성적인 거를 많이 쫓는 그런 친구였어요. 연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쪽으로 빠져들었던 친구였는데, 아마 이 친구와 저희 친구들끼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자면은, 평소와 똑같이 이제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랜덤 채팅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여자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좀 잘 되더래요. 뭐 나이도 조금 그쪽이 여자분이 더 많긴 했지만 대화도 잘 되고 해가지고 이제 쭉 대화를 하던 여자가 얘기를 했대요. 아, 우리 이렇게 대화만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화상통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좀 두근두근했죠. 왜냐면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랑, 이 여자가 익명성으로 자기랑 대화를 하고 있지만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건 자기도 궁금하니까, 아, 알겠다, 그러면 영상통화를 하자 해가지고 그 어플에 있는 영상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미인이시고 몸매도 좋으신 분이 딱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 나랑 왜 대화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쁘신 분이었다는데, 잠깐 그렇게 영상통화를 하고 끊었대요. 그렇게 하고 혹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냐 여자가 먼저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연락처는 왜 뭐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려고 했더니, 그것도 그건데 이렇게 어플로 하는 것보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가지고 대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려주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카카오톡 아이디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연락을.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줘서 그 여자랑 이제 카톡을 하기 시작했대요. 카톡을 하는데 화상 채팅을 하자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여자가 흔히 표현하자면 이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몸으로 이제 화상 채팅을 키더래요. 이제 친구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차피 이런 어플에 들어와서 여자 구하고 그러는 거는 좀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너도, 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 친구가 또 거짓말을 잘 못하는 친구라 맞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이런 거 뭐 둘 다 성인인데 괜찮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화상 채팅이 떼그닥 하고 끊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끊어지니까 김이 빠져가지고 카톡으로 화상 채팅이 갑자기 끊어졌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여자가 이게 지금 카톡으로 하는데 화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화질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내줄 테니까 이걸 깔아라. 이걸 깔면은 이제 화질이 더 좋아진다. 그랬다고 얘기를 했대요. 친구가 그런 게 있나? 화질이 뭘 다운 하나 받는다고 좋아지나? 카톡인데 해가지고 반신반의했는데 파일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눌러서 다운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화상 채팅이 걸려 오더래요. 다운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봤는데 뭐 별로 화질이 뭐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좋아졌다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는 그 여자분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영상 채팅이 갑자기 끊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자꾸 끊어지나 한참 즐거운데 하고 이제 김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진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보니까 자기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를 파일화 해가지고 짜르르 보내더래요. 이 친구가 딱 그걸 보자마자 큰일 났구나, 진짜 한마디로 못됐다. 그러더니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또 카톡이 오더래요. 지금 파일 하나 보내줄 테니까 잘 봐요 이러면서 무슨 파일을 보냈는데, 자기가 그 여자분과 화상 채팅했던 거를 파일을 한 6개 7개 정도를 쪼개가지고 자기한테 막 보내더래요. 보통 영상을 보면 이제 흔히 썸네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썸네일이 자기가 그러고 있는 썸네일에 있는 영상이 오더래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그 뒤에 카톡이 그렇게 오더래요. 자, 지금까지 영상 잘 녹화됐고요. 이거를 2시간 내에 300만 원을 어디 계좌로 입금을 하세요라고 카톡이 오더래요. 근데 저희가 딱 20살이 됐을 때였고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일을 안 하고 있었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줘요? 못 주지. 그래서 친구가 카톡으로
이제 막 20살이 된 사람이라 돈이 없다 그랬더니 돈이 없으면은 이거 지금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릴 건데 뭐 상관없으시면은 돈 안 주셔도 된다고 라고 카톡이 오더래요.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카톡이 오더래요. 마치 알았다는 듯이 경찰에 신고하시면은 바로 이거 영상 뿌리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고 딱 지금부터 2시간 드릴 테니까 돈 만들어서 오십시오 라고 카톡을 보내고 이제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고민을 했대요. 이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만약에 이걸 안 보냈을 때 이 영상이 다른 자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진짜 죽기보다 싫었대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일이 닥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급한데 50만 원만 빌려줘라 이랬더니 아니 돈을 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돈을 빌려주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결국 못 구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난 거예요. 1시간이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래요. 연락이 와서 어떻게 돈 구하셨냐고. 아니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기다리고 있겠다. 만약에 돈이 그 시간 안에 입금이 안 되면은 영상 뿌릴 거니까 알고 계시고 라면서 또 카톡을 끊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그 시간 안에 이 친구가 돈을 못 구하는 건 기정사실이었대요. 뭐 주변에 빌릴 데도 없고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자기 생각에는 막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카톡을 보냈대요. 내가 지금 돈을 구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하고 경찰서에 직접 갔대요. 내가 이런 걸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경찰관 분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심각해 죽겠는데 뭐라 하셨냐면은 이거 혹시 화상 채팅으로 이제 몸캠 그거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다고. 그랬더니 왜냐면은 경찰들한테는 파일 같은 건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지금 상황이다라고만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돈을 보내주면은 영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카톡이 와가지고서는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우는데 뭐 100만 원이다 한 개에. 그러면은 100만 원을 보내면은 영상을 하나 지우고 이제 하나 지웠으니까 또 100만 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람을 수렁으로 빠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돈을 일단은 주셨냐 보낸 내역이 있냐 이러길래 돈이 없어서 보내진 못했다 이랬더니 아 다행이시라고. 만약에 돈 보냈어도 그쪽에서 계속 돈을 요구했을 거고 이거를 협박 삼아서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쪽에 돈을 다 보냈어도 뿌리는 거는 그 사람 자유지 돈을 만약에 그쪽이 줬다 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안 뿌릴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돈 안 보내신 건 참 잘한 거고. 이제 친구가 물어봤대요. 이거 카톡이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 사람을. 나 이 영상 뿌려지면 진짜 혀깨 물고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마요. 그랬더니 일단 외국에서 온 거고 그때 한창 이 몸캠 피싱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을 때래요. 필리핀이나 그런 동남아 쪽에서 VPN 같은 걸 써가지고 IP를 우회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잡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쪽 사람들 얘기로는. 계좌도 뭐 대포통장을 써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잡지는 못하고 일단 경찰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차피 돈을 보내도 뿌려지고 안 보내도 뿌려지니까 돈을 안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가 돈을 보내봐야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기다려라. 이거는 자기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얘기를 하고 파일 같은 거를 제출을 하고 이제 나왔대요. 나온 시간이 딱 2시간이 이제 지나갈 시점이더래요. 그러니까 연락이 바로 오더래요. 자, 2시간 지났고 영상을 뿌릴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돈 준비되셨어요? 라고 카톡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돈을 지금 준비 중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 맛보기로 지금 여기 연락처에 엄마 적혀있는데 이걸로 먼저 보낼게요 라고 카톡이 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를 만약에 엄마가 보면은 끝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욕을 했대요. 네가 보내든 말든 알아서 하고 그 영상 보내라고 난 자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차단을 박았대요. 이 친구가. 제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와 너 대단하다. 이거 만약에 진짜 뭐 우리한테 뿌려지진 않았지만 너 만약에 그때 뿌려졌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했더니 본인도 이제 그때는 막 돈이랑 뿌려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 생각에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 미쳐야 본전이다 싶은 생각에 그냥 그렇게 하고 차단을 박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영상이 우리한테도 왔을 건데 어떻게 안 왔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나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안 보내지더래요. 사람들한테 뭐 연락이 안 오더래요. 만약에 그런 영상이 왔으면은 엄마든 아빠든 뭐 친구들이든 간에 연락이 왔을 건데, 이거 뭐냐고 하면서 연락이 왔을 건데, 그런 연락도 안 왔고 해가지고 뭐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도 별다른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 영상이 안 뿌려진 것 같다. 왜냐면은 만약에 뿌려졌으면은 지인들한테 연락이 왔을 건데 지금 아무런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영상이 안 뿌려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쪽 사람들도 아마 자기가 봤을 때 그걸 뿌리고 뭐 어떻게 해봐야 자기들 시간만 손해고 너한테도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캔슬을 한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일단 다행이고 돈을 안 보낸 게 진짜 잘한 거라고. 만약에 그거 보냈어도 의미 없었을 거라고. 오히려 보냈으면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건데 네가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건전하게 여자 만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너는 그 당시에 파일 같은 거를 아무 의심 안 하고 받았냐고. 카톡이 화질이 좋아지는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게 있는 줄로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카톡이 그때 당시 화질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 영상 채팅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녹음한 영상 같은 거를 그냥 보여준 것 같은데, 영상이 안 좋으니까 자기도 볼 때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운을 받으면 영상이 화질이 더 좋아지니까 더 잘 보이겠지 하면서 다운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잘하는 짓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끝난 얘기입니다. 누군가 이제 무서우면 무서울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보거나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물귀신이다, 뭐 청해귀신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무섭지는 않아요. 무섭지는 않은데 정말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콩나물에 얹듯이 저는 되게 많이 봐서 전혀 무섭다 생각은 안 했었는데, 저는 집이 제주도여서 제주의 산에 저가 일 때문에 그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그 나무 가지가 가을쯤이었거든요. 가을에서 겨울에 넘어갈 때쯤이라서 나무잎이 없고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인 길인데, 제가 거기를 쭉 그냥 계속 가다가 저 중문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도로가 만들다가 말아진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잠깐 멈춰서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내려오는 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저는 평상시에 그런 거 다 보다 보니까는 저거는 또 뭘 하고 있나 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모습이 비주얼이 정말 심했어요. 제가 아마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던 거에 그 이미지하고 정말 비슷한데, 단지 이제 하얀색 바지를 입고 옛날에 좀 한 조선시대쯤? 막 옛날 어른들이 입던 그런 바지에 뿔은 이렇게 한쪽에만 달려가지고 사슴뿔처럼 돼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있고, 눈은 까만 눈에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박혔다고 해야 되나? 눈은 Ø자로 돼 있는 거예요. 양쪽 눈이 염소 눈처럼 그렇게 돼 있는 비주얼이고, 날개가 한쪽만 있더라고요. 그 뼈가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뼈가 등에 있는데, 그 희한한 게 뼈에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 뼈가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크기가 엄청 컸어요. 한 3m? 제가 키가 한 180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참 위로 올려다볼 정도로 정말 컸어요. 그 손이 엄청 거대해서 제가 얼굴만한 손이더라고요. 정말 커서 그 존재를 저는 그냥 계속 보고만 있다가, 근데 그 존재가 손에서 끌고 온 게 있어요. 끌고 온 게 있는데 그게 용원 한 3개 정도 들고 오는데, 걔가 하고 있는 모습을 고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걔가 그거를 잡아먹고 있어요. 다른 귀신을. 네. 원하는 자기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잡아먹거든요. 잡아먹는데, 근데 얘는 잡아먹는 걸 넘어서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자기 배에다가 직접 그걸 꾸겨 놓더라고요. 그 귀신들을. 직접 꾸겨 놓는데, 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걔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지나가더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차가 한 대씩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저를 인지했는지 딱 멈추더라고요. 하는 행동을 멈추더니 그 눈이 다시 일자로 딱 되더니 저를 딱 보고는 저가 그냥 그 순간 바로 유관 잠식이라고 하는 거를 당했어요. 유관 잠식이 네. 그러니까 내 눈이 영안만 트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안으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야가 아니라 네. 영안만 해서 걔가 보고 있는 것만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이제 얘는 레벨이 다르다. 지금까지 만났던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레벨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정신을 놓으면 나는 그냥 큰일 난다. 얘는 그냥 혼을 빼가는 놈이다. 이렇게 딱 돼버려서 정신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걔를 보고 있었는데 걔 시야로 바뀌니까 그 도로에 있는 이 중앙로에 있는 이 노란 색깔 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다 검게 변해가지고 보이는 색깔은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만 보이더라고요. 나무에서 다 검은 물이 흐르고 걔 주변에 있는 그 귀신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없고 제가 타고 있던 차 안에 또 귀신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을 피해서 자기가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그 한라산에는 그 녀석은 어딘가 이제 숙박돼 있지 않아서 한라산에는 이름이 천하지 심천 혹은 지심수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하늘하고 지하 그리고 땅 그리고 심판의 길 그리고 물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 중에서 하나에서 오는 녀석이거든요. 네. 어딘가에서 지방령이다 뭐다 하면 걔가 거기서 머무는 놈인데 얘는 거기서 머무는 놈이 아니에요. 이동을 해요. 자유롭게. 그래서 너무 위험한 놈이라서 저한테 이제 보고는 저한테 천천히 다가와서는 저는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네. 정신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 정도로. 그러더니 저한테 천천히 걸어오더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를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계셨던 분을 이렇게 인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저한테 안 해칠 테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만 하더니 돌아서 다시 가고는 자기가 하던 걸 그냥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더니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시 그냥 가던 길로 그냥 그대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제 차에 타고 있던 혼들도 같이 제 차에 타고 같이 내려갔었어요. 내 차에 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겠어요. 막 꾸깃꾸깃 타고 있었어요. 제 차에 막 한 6, 7명이 타고 있는데 네. 같이 내려가고는 나중에는 사라지더라고요. 그 존재들도. 이런 녀석이 그 3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당하게 되면 뭐 길면 한 달, 뭐 오래 가는 사람은 아예 정신을 놔버리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저희 막내 삼촌이 좀 직접장애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는데 한 번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가더니 저가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요. 네. 그 정신병원에 멀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좀 얌전하다고 해야 되나? 네. 얌전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보이는 게 혼백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람한테 혼백이라고 하는 게 혼은 빠져나오는 거고 백은 그 시체 그 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혼이 보이더라고요. 그 혼백이. 근데 가만히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분인데 네. 머리에 보니까 그 혼백이 다쳤더라고요. 그게 어디 뭐 뜯긴 건지 어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왼쪽에 있는 혼백이 이렇게 머리 쪽에 여기 다쳤더라고요. 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각자마다 갖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이게 혼백이 오방색이라고 해서 네. 그 오방 색깔로 각자 혼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 혼의 색깔을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다치면 내 육신만 다쳐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혼백도 다쳐버리면 내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 사람은 멀쩡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저 그런 게 보이니까 아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그날 이후로 최근에 다른 일은 없으셨나요? 가장 없었고요. 최근에는 있었던 일이요. 저희 아기가 제가 이제 집안이 또 불교다 보니까 아기 염주를 해줬거든요. 아기 네. 염주를 해줬는데 아기가 그거를 차고 어린이집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염주를 애기가 이제 하원을 하고 집에 오니까 염주가 없더라고요, 손에. 그래서 친구가 염주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안 되는데 애기 아플 텐데 막 이렇게 됐는데 그 가져간 애기가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응급실에 실려가 버린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딱 7일째 되는 날 염주를 가지고 와서야 그 애가 다음날 딱 등원을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애가 계속 골골골해서 아팠대요. 네. 아파서 막 서울에도 가고 저는 이제 아는데 말을 못 하겠고 이런 일이 가장 최근에 있었고요. 저한테 계신 뭐 동자님이시는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질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물건은. 저는 제 애기 거를 사줄 때는 상관없는데 남의 애기들 뭐 100일이나 애기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돌잔치들 선물로 주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저는 제 애기 거를 장난감이든 뭐든 무조건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사서 주거든요. 안 그러면 그 애기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로 그 염주를 딱 그렇게 애가 가져가 버리더니 딱 아파 버리는 거예요. 더 조심을 하고 있죠. 네.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잘 들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